청주 운천동에 자리한 흥덕사터. 문헌에도 기록돼 있지 않은 작은 절 흥덕사가 세상에 알려진 건 책 한 권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 줄여서 직지심체요절, 직지로 부르는데, 현재는 학원만이 전해져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직지가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임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있다. 바로 책의 마지막 장에 적혀있는 발간 기록이다. 성광 7년 정사 7월, 1377년 7월, 청주 목회 흥덕사 주자인시. 청주목 교회에 있는 흥덕사에서 주조한 활자로 인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자, 즉 금속을 녹여부은 활자라는 간행 방법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간행 장소로 기재된 청주교회 흥덕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헌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때문에 직지가 탄생한 흥덕사를 찾는 것은 국사학계의 오랜 과제였다. 흥덕사의 오랜 베일이 벗겨진 것은 1985년 청주 운천동 일대 택지조성 공사 중 주춧돌 몇 개가 드러났다. 대대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다. 절에서 식사 시간을 알리는 쇠복. 여기에 작지만 또렷하게 서원부 흥덕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황통 10년 흥덕사라고 쓰인 청동 그릇도 발굴됐다. 직지가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된 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흥덕사터의 발굴은 직지가 우리의 위대한 유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직지의 가치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1998년에는 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 소유국이 프랑스라는 이유로 유네스코에서는 프랑스와 공동 신청을 권유했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거부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직지의 가치와 한국의 인쇄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고 2001년 우리나라 단독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마침내 직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되었다. 우리의 유산으로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된 직지. 그런데 직지를 펴낸 사람은 누구일까? 발간 기록 뒷면엔 간행자에 대한 기록이 있다. 큰 스님의 제자 석창과 달참이 비구니 묘덕의 시주로 간행했다는 것이다. 직지의 간행 과정을 재현해 놓은 전시실. 작은 절 흥덕사에서 이들은 어떻게 금속 활자 인쇄본을 만들어낸 것일까? 직지는 본래 스승인 백운화상이 펴내려던 책이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입적하자 제자들이 직접 간행에 나섰다. 두 제자는 벌집에서 추출한 밀랍으로 어미자를 만든 후 쇳물을 부어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지방의 작은 사찰에서도 금속 활자의 주조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얼마나 발달해 있었던 것일까? 정확한 문헌 자료는 없지만 금속 활자의 발명은 직지보다 훨씬 빨랐다. 기록에 의하면 가장 먼저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은 남명천하 상송 증도가이다. 책 끝에 기해년 9월 주자본을 중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주자본을 목판에 복각해 펴냈다는 의미다. 기해년 9월은 1239년을 말한다. 몽골 침입으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이후로 이미 개경에서 금속활자 인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금속활자 인쇄본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남아있다. 상정예문 50권 28부를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인데
상정례문 인쇄는 1234년에서 1241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지보다 130여 년이나 앞서 간행된 것이다. 직지가 간행된 1377년은 몽골의 지배로 중앙관서의 인쇄 기능이 중단됐던 무렵이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작은 사찰에서 제례의 밀랍주조법으로 활자를 만들어 직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직지의 간행은 고려 금속활자 인쇄의 맥을 이어주었고 여러 문헌에 적힌 금속활자 인쇄에 대한 기록을 모두 사실로 인정받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무엇보다 직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남아 우리의 인쇄 문화가 얼마나 발달해 있었는지 전 세계에 입증하고 있다. 직지의 원본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고려시대 청조외각 흥덕사에서 찍어낸 직지는 어떻게 프랑스까지 건너가게 된 것일까? 인쇄본임을 밝혀낸 사람은 박병선 박사였다. 1955년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여학생 최초로 파리로 유학을 간 박병선은 소르본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게 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임시직으로 월급도 얼마 안 됐지만 그녀가 이 일을 맡은 데는 이유가 있다. 유학을 떠나올 때 서울대 은사인 이병도 교수가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고문서를 약탈해 갔다는 얘기가 있으니 가서 잘 찾아보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1967년 박병선은 중국 책들 속에 섞여 있던 직지를 찾아냈다. 책을 살펴보던 그녀는 이 책이 1377년에 펴낸 금속 활자본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만약 직지가 진짜 금속 활자로 찍어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구텐베르크보다 앞선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직지의 진가를 알릴 수 있었다. 박병선 박사는 직지가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한국 인쇄술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중국, 일본의 인쇄술 관련 책을 찾아보고 프랑스 대장간을 돌며 금속활자 인쇄술을 연구했다. 점토로 글자를 만들어 오븐에 굽다가 세 차례나 화재 위험을 겪기도 했다. 박병선 박사는 목판과 금속활자의 차이점을 통해 직지가 금속활자본이라는 것을 밝히려 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목판은 활자가 고정돼 있어 글자행이 일정하지만 직지는 활자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옆줄도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직지의 본문 중에는 날일자가 거꾸로 인쇄된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활자를 조판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큰 차이점은 목판으로 찍은 글자에는 칼자국이 남거나 나뭇결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금속활자 연구에 꼬박 3년을 매달린 끝에 박병선 박사는 마침내 우리의 직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 잃어버린 고서에 대한 그녀의 집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979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베르사유 별관에 파손된 책들이 쌓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가 외교장각 도서 297책을 찾아냈다. 이에 대한 비밀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도서관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당하기도 했지만 외교장각 도서에 대한 연구는 계속됐다. 그녀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외교장각 도서는 2011년 우리에게 돌아왔다. 프랑스 파리 유학생으로 편안한 길을 걸을 수도 있었지만 잃어버린 고서를 위해 평생을 바친 박병선 박사. 그녀가 찾아낸 직지가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다. 박병선 박사의 끝없는 집념과 노력이 있었기에 프랑스 도서관에 잠자고 있던 직지는 세계의 기록유산으로 남을 수 있었다.